사위한텐 못 준다. 장모님은 집문서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남 둘, 처제 하나. 세 사람 이름은 올라갔는데 아내와 제 이름만 빠져 있더군요.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 대신 10년 넘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맞는 말씀입니다. 남에겐 집 못 주는 거니까 남의 돈도 받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말 무너진 건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가 올 때 변변한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작은 공장부터 시작해 30년을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덕에 지금은 제법 자리도 잡았습니다. 처가와의 인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뒤로 제가 가장 많이 드나든 집이 처가였으니까요. 장모님 병원비, 명절 비용, 관리비 밀린 것까지 제가 여러 번 막아드렸습니다. 아내도 늘 말했죠. 여보, 우리 엄마 저렇게 사시는 거 당신 아니면 누가 챙겨. 그래서 저는 말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500만 원. 처음엔 병원비 보태시라고 시작한 돈이 어느새 생활비가 됐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집 세 채 정리하시고 애들한테 나눠주신대. 그래? 잘 됐네. 근데 우리 얘긴 없는 것 같아.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얘기가 왜 없어? 당신도 딸인데. 아내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위는 남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설마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정말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이 제 앞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얘들아, 집은 피부치한테 줘야지. 남한테는 못 준다. 장모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진심을 이제야 꺼낸 사람처럼요. 그 순간 처남은 시선을 피했고 처제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 보내는 남자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엔 딱 하나의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매달 500만 원.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사실을 아내에게 듣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죠.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오늘 확실히 안 거야. 확실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그랬대. 사위는 결국 남이라고. 혹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이라서 집은 못 주고 남인 내가 보내는 500만 원은 괜찮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어제 괜히 서운했나 본데. 그건 재산 문제니까 이해해야지.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보내나? 관리비도 내야 하고 간병인 비용도 있고.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보냅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남한테는 집 못 준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남인데 남의 돈 받으시면 안 되죠. 사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위니까요. 가족 아니잖아요.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 건 내가 좋아서 준 거 아니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서? 병원에서 보호자 대신 밤새고 장례 치를 때 앞장서고 처남 사업 망했을 때 급정까지 막아준 게 좋아서 한 일이라고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한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날 오후 처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좀 심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생활비는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이제 내가 내면 되겠네. 형님, 저도 사정이. 집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녁엔 처제까지 나섰습니다. 형부, 사람 너무 쪼잔하게 군다. 집 안 준다고 생활비 끊는 건 계산적이지 않아? 처제야. 받을 건 다 받고 낼 건 안 내는 게 더 계산적이야. 그날 밤 가족 단체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충격 받으셨어요. 형부가 이럴 줄 몰랐네요.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네. 사위가 장모한테 복수하는 거냐.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동 이체만 해지했습니다. 한 달 뒤 처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모님 집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카드값, 관리비, 간병인 비용, 보험료까지 줄줄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그 집의 숨줄이었다는 걸요. 장모님은 결국 아내를 통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처가에 가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처남 둘과 처제까지 다 와 있었죠. 마치 가족 회의가 아니라 저를 심판하는 자리처럼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건 고맙다. 근데 사람 도리라는 게 있잖니. 집 문제와 생활비는 다른 거야.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처남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재산은 자식들 몫이지. 사위 몫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생활비도 자식들 몫이지. 왜 사위 몫이었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는 꼭 그렇게 말꼬리 잡아야 속이 시원해요? 저는 한 사람씩 둘러봤습니다. 말꼬리가 아니라 본질이지. 그러자 장모님이 갑자기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너 없다고 우리 못 살 줄 알아? 괜히 생색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그 말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남 큰아들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번 달 대출 이자는 누가 내요? 순간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대출? 아내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대출? 장모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알고 보니 장모님은 집 세 채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다른 비용을 막으려고 이미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 일부가 처남 사업 빚을 막는 데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처남을 봤습니다. 집도 받고 빚도 막아주고 생활비는 내가 내고. 처남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형님, 그건 가족끼리 도와준 거지. 나는 가족 아니라며?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오빠들 집 넘겨주고 생활비는 계속 여보한테 받으려고? 장모님은 끝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남이라고 부른 건 정말 남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계속 뜯어내되 재산은 절대 나누기 싫어서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장모님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사위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매정한 건 제가 아니라 받을 것만 받고 줄 건 안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너 그 돈 끊으면 내 아내 얼굴도 못 들고 살아.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처가 식구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동안 보낸 생활비 그냥 드린 돈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증빙 다 남겨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병원비 대납 내역까지. 처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설마 그걸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도 있지. 특히 가족 부양 명목으로 보냈는데 실제로는 특정 자식들 빚 막는 데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처가 식구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소송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보로 알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에 준비는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안에도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그 안엔 제가 몇 년 전 장모님 부탁으로 처가 아파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주며 대신 담보로 받아둔 차용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종이를 보자 손을 떨었습니다. 그걸 아직 갖고 있었니? 예. 가족이라서 꺼내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족 아니라 하셨죠. 처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차용 확인서가 왜 있어? 아내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주저앉듯 말했습니다. 그때만 잠깐 빌린 거였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어. 저는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정리 안 하셨죠? 대신 저를 계속 현금 나오는 기계처럼 쓰셨습니다. 처남이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님, 우리끼리 좋게 풀죠.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껴는 가족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끼리? 그때 아내가 제 옆으로 와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장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가 당신들 가족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집이 버틴 거야. 그런데 필요할 땐 남이라 하고 돈 필요할 땐 가족이라 불렀잖아. 처가 식구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생활비는 끝입니다. 차용금은 제가 바로 청구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와 아내에게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마세요. 장모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사위야. 아니죠. 남이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이다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끊기자 처가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받았지만 세금도 유지비도 대출이자도 누군가는 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 돈에 기대어 편하게 나누던 재산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된 거죠. 큰 처남은 결국 받은 집 한 채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둘째 처남은 사업 빚을 못 막아 차까지 처분했고 처제는 장모님 병원비 문제로 형제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집안이 버틴 건 장모님의 재산이 아니라 제가 매달 보내던 500만 원이었다는 걸요. 몇 달 뒤 장모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은 호통은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작게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용서는 해도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상의해 처가와의 동거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우리 노후를 위해 작은 건물 하나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며 말했죠.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이제라도 바로 봤으면 됐지. 아내는 결국 처가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는 ATM이 아니야. 여보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그걸 부정한 건 엄마였어. 그 말을 들은 뒤 장모님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재산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라고요. 가족이라며 손을 내밀 때는 언제고 나눌 차례가 되면 남이라고 성 긋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가족 대접 못 받는 곳에선 돈으로 가족 흉내 내줄 필요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 인생 후반부를 훨씬 단단하게 바꿔 놓았습니다.